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결핵 예방법상 다음 용어는 결핵에서는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빈출 키워드예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키워드 포인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1. 결핵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잠복 결핵 감염자 4. 전염성 결핵 환자 5. 결핵 환자 접촉자. 정답 뭐예요? 양성, 음성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일단 잠복으로 가라고 했죠?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여러분 결핵은 뭐예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결핵 환자는요, 결핵균 검사에서 완전히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야 결핵 환자예요. 그럼 결핵 의사 환자는 뭐예요? 마치 결핵 같아 보여요. 모든 것이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나 조직학적 소견은 다 결핵인데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견이 있어? 그거는 의사 환자고요. 모든 소견이 없어? 그러면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아시겠죠? 결핵에 감염되었지만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고 모든 소견은 하나도 없고 균 검사도 확인 안 됐어. 이게 잠복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이 완전히 있어.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이렇게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비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결핵 환자,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만 환자예요. 그럼 양성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환자나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은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 또 잠복 결핵 감염자는 소견은 하나도 없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은 완전 결핵이다.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의 주수가 뭐냐 이거예요.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4, 6에 24, 24주 이하로 찾으시면 되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데 특별한 몇 가지일 때만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아기도 그러면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신 중절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매독 걸렸어, 에이즈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경우 임신 중절이 된다.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있어요. 이 친척끼리 근친상간하는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료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으면은 엄마는 아기를 선택하겠지만은 이제 남편이나 가족들은 엄마를 선택하겠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은 엄마가 큰일이 난다, 식물인간이 된다 이러면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게 있어요. 의료법규에서 태아 성간별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수가 8개월입니다. 8개월. 그 전에 알려주면 2 이하의 벌칙이 있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도 태아 성간별 알려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벌칙은 2 이였거든요. 임신 중절 수술은 24주, 6개월.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중절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이내이고 원래 태아 성간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모자 보건 지표 중 영아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영아의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영아가 사망한 그 비율이 분자로 올라갑니까? 분모로 내려갑니까?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값으로 올리라고 했죠? 공식을 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아 사망률은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고, 총 영아, 그에 태어난 총 영아를 분모로 내려서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아가 사망한 수, 그게 분자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1번, 당해연도 총 사망자 수, 땡. 2번, 당해연도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아 수. 생후 1년 미만? 아, 영아네. 영아가 사망한 수? 2번 일단 맞아. 3번, 당해연도 생후 28일 미만의 사망아 수? 이거 신생아 사망아 수잖아요. 4번,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이것도 아니죠. 5번, 생후 7일 미만의 사망아 수? 주산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값으로 올리세요. 영아 사망률은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2025년에 1000명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1세 미만의 아기가 3명 죽었어요. 그러면 1000분의 3 곱하기 1000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공식도 짚어드릴게요. 계산하는 공식이 한번 나온 적 있죠? 노년부양비가. 근데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 오바스러워요. 그냥 이 공식 자체,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이 정도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푸는 것까지는 뭐 그냥 패스하셔도 공식에 분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분모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모성 사망자 수 분자로 올렸죠? 뭐 곱하기 10만이 되든 1000이 되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분모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총모성이겠죠. 총모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임 여성수. 이렇게 분모로 들어간다. 그거는 보기에서 찍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이면 어렵지만. 모성 사망비. 그럼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모성 사망수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분모가 원래는 총 모성 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데 특이해서 국시에 나온 거예요.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가 있는데요. 모성 사망률은 총 모성이 분모로 내려오는데 모성 사망비는요. 출생 아수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비 이렇게 제가 암기시켜드렸어요. 모성 사망비는 출생 아 분의 모성 사망한 수 곱하기 1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 분모에 출생 아가 들어가는 게 모성 사망 비입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교과서를 보면서 병행하십시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비법서를 보시면 돼요.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의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1. 45점 미만 2. 45점 이상 51점 미만 3. 51점 이상 60점 미만 4. 60점 이상 75점 미만 5. 75점 이상 95점 미만 1번입니다. 이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와 오바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CBT로 바뀌면서 상반기에 18번의 국가고시를 봅니다. 9일 동안 오전 오후로 보죠. 여러분 18번이면은요 그 몇 문제예요. 과거에는 100문제만 내면 됐었는데 105문제씩 18번을 내려면 얼마나 다양하게 문제를 초이스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이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예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여러분 건보료 내시죠? 거기서 일정 부분 내주고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나라에서 대준다. 그것을 국가 지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혜택을 주는데 등급을 1, 2, 3, 4,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을 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요.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등급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하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65세 이상인데 질병명은 안 보겠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65세 이상은 질병명을 보지 않겠다. 65세 미만이라면은 질병명을 보겠다. 어떤 질병명?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럴 경우에 일상생활 잘 되면 안 줘요. 하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될 때 이 혜택을 준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죠? 나 혼자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마트 가서 반찬 사오고 은행 가고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엄마가 치매야 또는 우리 아빠가 뇌졸중 걸리셔가지고 반신마비 왔어. 이런 경우 여러분이 공단에다가 집 근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면은요. 거기서 직원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1, 2, 3, 4, 5등급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예요. 1등급은 거의 맨날 와상환자, 누워만 있고 콧줄 꽂고 대소변도 혼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1등급,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은요,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은 75점 이상이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60점 이상이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 51점 이상이면서 일정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서 경증 치매를 우리가 5등급이라고 해요.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다 몇 점 이상인데 45점 미만 이게 인지 지원 등급이에요. 이 등급을 암기하는 제가 영상도 만들어 놓았는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센치세요? 했더니 195cm입니다. 그랬어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세요? 275cm예요. 그러더라고요. 2등급은요 275, 75점 이상입니다. 공을 들고 있는데요. 그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등급은요 95점 이상, 2등급은요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이거 외워지지 않았나요? 키 195cm, 발 275mm, 3등급은 360도. 이렇게 해서 1, 2, 3등급 등급 점수를 암기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농구 강습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451에 545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1, 2, 3, 4, 5등급의 점수를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키 195, 발 사이즈 275, 공의 각도 360도, 전화번호 451에 545. 1, 2, 3, 4, 5등급 끝났죠? 여기는 다 이상이에요. 결핵 예방법상 다음 용어는 결핵에서는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빈출 키워드예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키워드 포인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1. 결핵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잠복 결핵 감염자, 4. 전염성 결핵 환자, 5. 결핵 환자 접촉자. 정답 뭐예요? 양성, 음성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일단 잠복으로 가라고 했죠?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여러분 결핵은 뭐예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결핵 환자는요, 결핵균 검사에서 완전히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야 결핵 환자예요. 그럼 결핵 의사 환자는 뭐예요? 마치 결핵 같아 보여요. 모든 것이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나 조직학적 소견은 다 결핵인데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견이 있어? 그거는 의사 환자고요. 모든 소견이 없어? 그러면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아시겠죠? 결핵에 감염되었지만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고 모든 소견은 하나도 없고 균 검사도 확인 안 됐어. 이게 잠복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이 완전히 있어.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이렇게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비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혈액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액 환자, 혈액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만 환자예요. 그럼 양성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환자나 잠복 혈액 감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은 혈액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 또 잠복 혈액 감염자는 소견은 하나도 없는데 혈액 감염 검사는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은 완전 결핵이다.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의 주수가 뭐냐 이거예요.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4, 6에 24, 24주 이하로 찾으시면 되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데 특별한 몇 가지일 때만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아기도 그러면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신 중절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매독 걸렸어, 에이즈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경우 임신 중절이 된다.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있어요. 이 친척끼리 근친상간하는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료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으면은 엄마는 아기를 선택하겠지만은 이제 남편이나 가족들은 엄마를 선택하겠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은 엄마가 큰일이 난다, 식물인간이 된다 이러면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게 있어요. 의료법규에서 태아 성간별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수가 8개월입니다. 8개월. 그 전 알려주면 2의 벌칙이 있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도 태아 성간별 알려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벌칙은 2였거든요. 임신 중절 수술은 24주, 6개월.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중절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이내이고 원래 태아 성간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모자 보건 지표 중 영아 사망률은 영아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영아의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영아가 사망한 그 비율이 분자로 올라갑니까? 분모로 내려갑니까?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값으로 올리라고 했죠? 공식을 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아 사망률은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고 총 영아, 그에 태어난 총 영아를 분모로 내려서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아가 사망한 수, 그게 분자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1번, 당해연도 총 사망자 수, 땡. 2번, 당해연도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아 수. 생후 1년 미만? 영아네. 영아가 사망한 수, 2번 일단 맞아. 3번, 당해연도 생후 28일 미만의 사망아 수. 이거 신생아 사망아 수잖아요. 4번,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이것도 아니죠. 5번 생후 7일 미만의 사망아 수 주산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값으로 올리세요. 영아 사망률은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2025년에 1000명 태어났어요. 그중에서 1세 미만의 아기가 3명 죽었어요. 그러면 1000분의 3 곱하기 1000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공식도 짚어드릴게요. 계산하는 공식이 한번 나온 적 있죠? 노년부양비가. 근데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 오바스러워요. 그냥 이 공식 자체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이 정도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푸는 것까지는 그냥 패스하셔도 공식에 분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분모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모성 사망자 수 분자로 올렸죠? 곱하기 10만이 되든 1000이 되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분모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총모성이겠죠. 총모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임 여성수 이렇게 분모로 들어간다. 그거는 보기에서 찍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이면 어렵지만 모성 사망비 그럼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모성 사망수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분모가 원래는 총 모성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데 특이해서 국시 나온 거예요.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가 있는데요. 모성 사망률은 총모성이 분모로 내려오는데 모성 사망비는요. 출생 아수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비 이렇게 제가 암기시켜드렸어요. 모성 사망비는 출생 아 분의 모성 사망한 수 곱하기 1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 분모에 출생 아가 들어가는 게 모성 사망비입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교과서를 보면서 병행하십시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비법서를 보시면 돼요.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의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1. 45점 미만 2. 45점 이상 51점 미만 3. 51점 이상 60점 미만 4. 60점 이상 75점 미만 5. 75점 이상 95점 미만 1번입니다. 이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을 때에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와 오바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CBT로 바뀌면서 상반기에 18번의 국가고시를 봅니다. 9일 동안 오전 오후로 보죠. 여러분 18번이면은요 그 몇 문제예요. 과거에는 100문제만 내면 됐었는데 105문제씩 18번을 내려면 얼마나 다양하게 문제를 초이스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이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예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여러분 건보료 내시죠? 거기서 일정 부분 내주고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나라에서 대준다. 그것을 국가 지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혜택을 주는데 등급을 1, 2, 3, 4,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을 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요.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등급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하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65세 이상인데 질병명은 안 보겠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65세 이상은 질병명을 보지 않겠다. 65세 미만이라면은 질병명을 보겠다. 어떤 질병명?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럴 경우에 일상생활 잘 되면 안 줘요. 하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될 때 이 혜택을 준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죠? 나 혼자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마트 가서 반찬 사오고 은행 가고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엄마가 치매야 또는 우리 아빠가 뇌졸중 걸리셔가지고 반신마비 왔어. 이런 경우 여러분이 공단에다가 집 근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면은요. 거기서 직원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1, 2, 3, 4, 5등급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예요. 1등급은 거의 맨날 와상환자, 누워만 있고 콧줄 꽂고 대소변도 혼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1등급,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은요,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은 75점 이상이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60점 이상이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 51점 이상이면서 일정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서 경증 치매를 우리가 5등급이라고 해요.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다 몇 점 이상인데 45점 미만 이게 인지 지원 등급이에요. 이 등급을 암기하는 제가 영상도 만들어 놓았는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센치세요? 했더니 195cm입니다. 그랬어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세요? 275cm예요. 그러더라고요. 2등급은요 275, 75점 이상입니다. 공을 들고 있는데요. 그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등급은요 95점 이상, 2등급은요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이거 외워지지 않았나요? 키 195cm, 발 275mm,
3등급은 360도. 이렇게 해서 1, 2, 3등급 등급 점수를 암기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농구 강습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451에 545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1, 2, 3, 4, 5등급의 점수를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키 195, 발 사이즈 275, 공의 각도 360도, 전화번호 451에 545, 1, 2, 3, 4, 5등급 끝났죠? 여기는 다 이상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